안녕하십니까. 심소장 창업을 부탁해 심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공동중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중개. 자, 아시죠, 여러분들? 투짝, 쓰리짝, 포짝, 파이브짝.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협업 시스템. 좋죠. 실질적으로 공동중개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요. 자, 공동중개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무조건 나쁜 것이냐 뭐 장단점에 대해서 심 소장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심 소장은 공동중개를 하느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심 소장에게도 공동중개를 하자라고 의뢰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어제도 연락을 받았죠. 소장님, 제가 이 얘기하면 그분이 보시면 안 될 텐데, 뭐 제가 어디 부동산 사무실의 소장입니다. 근데 지금 손님이 뭐 이제 다 오픈할게요. 달서구에 지금 뭐 키즈 카페를 찾고 계십니다. 보시면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함 한 장 보내주시면은 맞는 손님 찾아가지고, 네,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야, 이거 공동중개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 한번 두서없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그렇게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끊습니다. 끊고는 신경도 안 씁니다. 죄송하게도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면 내 손님한테 물건 지금 안내하기도 바빠요. 내 손님 물건 찾아가지고 안내하기도 바쁘거든요. 바쁜데 그거 내가 매물을 오픈을 해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오픈을 해서 보내드렸으면 이 매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요청 왔던 부동산은 선의로 지금 당장 손님이 있으니까는 빨리 계약을 시키고 안내를 시켜가지고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겠지만은 나중에 처음부터 바로 계약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바로 계약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받았던 이 매물 그냥 이 손님에게 안내만 하고 그냥 버려집니까? 아니면 수첩에 적어 놓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 매물은 이 부동산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접수해 있는 매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부동산에게 의뢰했던 이 손님이 실제 손님인지 아니면 떡방 손님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손님을 봤습니까? 못 봤죠. 이 손님이 그냥 이 물건 접수해 이 부동산일지도 모르는데 그죠? 네. 그래서 오픈되는 공동중개를 네 물건 드릴게요라고 오픈되는 매물들은 뭐냐면은요. 동네 매물들, 쓰잘데기 없는 매물들, 그것들만 나와요. 네. 또 하나 경우에는요. 심소장 같은 경우에는 왜 매물을 안 주느냐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줘요. 이 손님이 키즈 카페를 찾고 있는 손님이 이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안내를 받으려고 연락을 하고 지금 안내를 못 받고 있죠. 안내 못 받으면 나중에 이 손님이 심소장한테 연락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연락이 와요. 이 손님이. 나한테 먼저 연락 안 오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 갔다라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알려드려요. 뭐 그런 이유에서도 있겠지만은 내 매물 이거 나가면은 오픈되면은 이거 그냥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좋은 매물 주겠습니까? 정말 알짜배기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매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공동중개를 하자라고 연락을 했을 때에는 좋은 매물 안 나온다. 대신 손님한테는 내가 당장 보여줄 게 없으니까는 일단은 시간 끌기용으로 한두 개는 보여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물건 주실 때 이거 바로 계약된다고 생각하시고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이 부동산하고 내가 계속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는 하나라도 안 보내주면은 앞으로 내가 필요할 때 못 받으니까 그냥 뭐 적당한 물건 한두 개 예의상 보내주자라고 생각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업을 하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나는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퇴직하고 지금 뭐 손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 손님들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손님만 관리하고 물건은 부동산들 뭐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1년에 한두 개만 계약시키면은 먹고 사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시면 돼요. 하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동화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어, 공동중개가 안 되느냐? 공동중개 하시는 분들 많죠. 공동중개 하시는 분들 제가 특수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경우에 공동중개가 이루어지냐면은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손님이 확실한 내 전속 의뢰인인지 확실한 내 전속 의뢰인이면은 심소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를 하자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합니다. 확실한 내 손님이면 만약에 심소장이 물건이 없어요. 없고 확실한 내 손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갖고 공동중개 하자라고 저는 연락 안 드려요. 자, 기술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내 손님이면은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차 타고 같이 현장 돌아요. 현장 돌면서 자,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가게에 찍으십시오. 운전하고 하면서 저 가게 뭐 마음에 드네요. 저 가게 뭐 주차장 좋네요. 저 가게 위치 좋네요. 쭉 찍죠. 그러면은 그 가게에 영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가 중개 영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은 손님한테 의뢰 전화를 받았어요. 의뢰 전화 받아가지고 내 물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 내 네트워크 많이 찾아다니죠. 뭐 기수 네트워크, 뭐 동네 네트워크 전화해가지고 물건 좀 주세요. 이런 손님이 있습니다. 지금 안내 좀 하게 공동중개 하시죠라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님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손님 불러내가지고 사장님 식사 한번 하시고 현장 한번 상권 한번 둘러보러 나가시죠. 가게 현장 뭐 찍어주세요. 좀 찍으러 나가시죠. 그거 아니죠. 식사 한번 하시면서 사장님 그 찾으시는 그 동네 상권도 한번 같이 한번 파악하시고요. 현장 분위기도 한번 보러 나가시죠.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손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손님 아니에요. 이 손님은 어느 부동산에서 어떻게 물건 받고 어떻게 막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손님이에요. 아, 네, 소장님, 그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저도 한번 현장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영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영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나가셔가지고요. 사장님, 뭐 저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차장도 있고 평수도 한 몇 평 정도 돼 보이고 손님도 밖에서 보니까 지금 식사 시간 몇 시인데 지금 손님 많네요. 저 자리는 어떠세요? 마음에 든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내가지고 저 자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전하면서. 뭐 하다 보면 이제 손님이 이제 그때부터 손님이 찍기 시작해요. 선생님, 뭐 저 자리는 어때요? 저 자리 제가 제 눈에는 좋아 보이던데 예전에 저게 한번 나왔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었는데 지금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옆에 차에 태워야 돼요. 차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면은요 쭉 찍어요. 저 자리 마음에 들고요. 저 자리는 옛날에 한번 안내 받았는데 내가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사연들 쭉 나오죠.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죠? 심사정에 들어가서 그 집었던 가게들만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가 임대 하시면서 공동중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동중개 하자고 부동산에 연락드리면은 좋은 물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내가 매물이 없어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물건 맞추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손님 잡아가지고 나랑 식사 한번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시겠죠? 공동중개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공동중개 하셔가지고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자,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부동산에서 물건들을 여러 뭐 수십 개, 수백 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일단 접수해 놓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한 내 손님이다. 확실한 내 손님. 심 소장님에게만 지금 이거 상가 우리가 지금 뭐 50억짜리 지금 살려고 하는데 뭐 여러 부동산에 해봤자 뭐 그렇고 내가 소장님한테만 믿고서 소장님이 좀 확실한 물건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건이 없어요. 없으면은 매매 물건 따로 다니실 겁니까? 이 손님이 어느 물건 어떻게 좋아할지 모르고 그죠? 그때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고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내가 파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공동중개를 해서 물건을 받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공동중개 하실 때 직접 사무실 찾아가셔야 돼요. 심 소장한테처럼 이렇게 전화로만 연락 뜨고 오고 명함 한 장 보내시면은 저 물건 안 줘요. 이 영상 보시고 전마한테 저 연락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안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공동중개, 자,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임대 같은 경우에는 심 소장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물이 없으면은 다른 부동산 연락해가지고 사장님 그 매물 이런 손님이 있는데 연락해야 됩니까? 연락해도 좋은 물건 안 나오죠. 좋은 물건 안 주죠. 심 소장도 안 주죠. 안 주는 이유가 있죠. 이 손님이 나중에 한두 달 뒤에는 내 임대 단독으로 거래가 문의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물건이 외부로 노출돼가지고 이 손님이 떡방 손님인지 아니면 이 부동산에서 내 물건을 받았는 부동산에 수첩에 적어놓고서 한두 달 뒤에 자기가 물건을 접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매물들은 더 이상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그냥 뭐 신경 안 쓴다. 그냥 하늘의 별 따기로 계약 한번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매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심소장도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손님들은 많이 있는데 많이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전부 다 나의 전속 손님들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헬파를 치는데 근데 이 헬파가 뭐냐면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저랑 거래를 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헬파를 치고요. 물건을 접수받으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바로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그냥 아예 안 보려고 어떤 매물을 안내받는지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 각오를 하시고 공동중개 하자고 하셔야지 성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손님, 자, 뜨내기 손님들 만나셔가지고 공동중개 하자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냥 세월 흘러가고요. 그냥 이 손님도 흘러가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상가중개 참 힘드네라고 그냥 힘든 것만 느끼시거든요. 손님 잡으셨으면은 처음에 당장 매물이 보여줄 거 없으면은 그때는 연락하셔가지고 한두 개 그냥 아무 물건이나 접수 받으세요. 아무 물건이나 접수 받아갖고 손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오세요 해갖고 차에 태우세요. 차에 태우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우셔가지고는 지금 찾아보니까 요런 매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그거는 어떠세요? 저것도 지금 뭐 평수도 괜찮고 손님도 많아 보이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손님들 찍어주면은
접수받는 거예요. 자, 공동중개 현수막 얘기해 볼게요. 현수막.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또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현수막 걸어 놓으면은 일반 손님이 전화가 많이 올까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올까요? 열에 일곱 여덟 통은 부동산이에요. 열에 일곱 여덟 통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에서 또 부동산입니다. 공동중개 하실래요? 라고 대놓고 연락 오는 사람은 그 일곱 여덟 명 중에서 세네 명 돼요. 나머지는 손님인 척 가장하고 연락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를 알려주죠. 아, 요거 뭐 몇 평이고 얼마고 뭐 부동산이면은 뭐 공동중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손님한테 알려주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이 부동산에서는 현수막에 연락했는 데다가 해서 바로 공동중개 하겠습니까? 계약 한 번 하면은 수수료가 엄청나게 큰데 그죠? 그 반이 깎이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 가게 세입자 찾아가 2층에 가든가 3층에 가든가 옆 가게 가든가 등기부 등본 떼든가 해가지고 건물주 정보를 알아내죠. 건물주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계약하죠. 현수막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심소장은 현수막 잘 안 답니다. 심소장 현수막 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심소장 현수막 달 때는요.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되는가 이게 사회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이게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현수막 달 때는 수수료 안 받습니다. 건물주한테. 건물주도 그 정도로 어떤 본인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지만 제가 현수막을 붙여놓고서 아무도 그 현수막을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현수막 쉽게 달자 하거나 아니면 내 옆에 못 달죠. 건물주가 떼버리죠. 다른 현수막은. 왜냐? 딴 데에서 현수막 보고 중개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나가는데 심소장은 현수막 붙여놓고서 수수료 안 받겠다라는데 수수료 받지 마세요. 현수막 거시면서. 아니면 현수막 걸면서 싸우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임대인에게도 전속 의뢰가 그게 전속 의뢰인 거죠. 그죠? 내 현수막만 붙여놓고 전속 의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붙여놓은 현수막 붙여놓는다고 내 거 아니에요. 현수막 붙여놓으면은 일물건 나왔다고 온 동네 광고 다 하는 거예요. 광고 해놓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보예요. 2층 가거나 3층 가거나 옆집 가거나 등본 떼보면은 건물주 조회 다 되죠. 전화번호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물건이라고 막 서로 막 현수막 붙이자고 막 난리 나죠. 옆에 막 붙여놓고 막 싸우고 난리 나죠. 뭐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현수막 붙여놨고 건물주가 내 현수막만 인정해주고 수수료까지 받으신다면은 퍼펙트 하죠. 그렇게 영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업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돈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건물주한테 제 현수막 붙여놓을게요. 대신 제가 거래시켜드리면은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저만 좀 이 가게 팔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동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현수막까지 넘어왔는데요. 현수막도 이거 뭐 따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할게요. 올리고 공동중개 안 하시는 게 맞다. 특히나 상가 분야에서는 아파트, 빌라, 매매, 전세 다릅니다. 그거는 또 그분들만의 방법인데 심 소장 잘 모른다고 했죠. 심 소장 아파트 뭐 잘 모릅니다. 모르고 상가만 압니다. 상가만 아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내 손님이면은 어떻게 해서든 공동중개 하셔야 되는데 매매 손님들 이 손님들 와 19분인데 지금 또 정말 중요한 영상 코멘트 나가겠네요. 큰일 났네. 이 손님들 사무실에 들어오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매매 물건 찾습니다. 20억 찾습니다. 30억 찾습니다. 상가주택 찾습니다. 아줌마들이 애기 안고 들어와요. 사무실에 들어와갖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우리 신랑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물건 보러 왔다면서 제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승리자라고 했죠. 이번에도 또 코멘트가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코멘트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이분들 이거 다 떡방이에요.
다 떡방이에요. 떡방. 물건 따러 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한 건당 5,000원, 만 원씩 해가지고 알바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심 소장은 한 번도 안 써봤지만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물건을 딸 만큼 매매 손님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알바 보냅니다. 알바.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물건 접수해가지고 한 건당 5,000원, 만 원씩 해가지고 알바 보내요. 손님을 의심부터 하시고 보셔야 돼요. 의심부터. 만약에 나오는 손님이면은 이 손님이 실제로 매매 물건을 찾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 공동중개에서부터 해서 현수막, 그 다음에 뭐 떡방 얘기까지 나왔네요. 심 소장 영상이 이렇습니다. 지루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그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영상을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주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살리고 아니면 아마 지금 추가 보충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영상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자, 공동중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중개 하지 마시고요. 하실 것 같으면은 확실한 내 손님이고 확실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은 공동중개 하실 때에는 요청하는 부동산에 내 얼굴을 들이미십시오. 들이미시고 저를 믿고 꼭 공동중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건이 없습니다. 소장님 물건 좀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받아야지만 양질의 물건이 나옵니다. 현수막 내가 현수막 붙였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른 부동산에서 문의 전화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공동중개 하자고 연락 오고 하거든요. 공동중개 안 됩니다. 다 세컨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아니면은 물건 번호만 따고 현수막 이거 목 매달지 마십시오. 만약에 현수막 다실 것 같으면은 독점으로 해가지고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수수료밖에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깝지만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로 그죠 현수막 붙일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붙이는 겁니다. 현수막 그냥 먼저 가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거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수막 붙어 있으면은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것도 나와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매 물건 손님 찾을 때 막 애기 안고 오고 막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막 아니면은 막 휘황찬란하게 정말 매매 살 것처럼 해가지고 심소장 그런 거 떡방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100억 찾는다고 오고 20억 찾는다고 여러 손님들 나는 저 손님 진짜 실제 손님 같은데 하면서 다 떡방입니다. 5천원 만원씩 한 건당 5천원 만원씩 해가지고 손님들 보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좋아요, 응원의 댓글 자, 10만, 100만, 1000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